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사가 우리 영유아기를 포함한 어린이 사망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돌이 안 된 영아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대부분의 익사가 어디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집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돌 지난 애들, 그리고 4세까지의 유아는 수영장에서 가장 많이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세 이상의 어린이는 좀 더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수지, 강, 호수, 바다 등등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돌이 안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욕조나 변기 같은 아주 얕은 물에서도 익사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욕실에서도 아이를 혼자 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부모 스스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상황이면 빨리 들어가서 아이를 꺼내오는 거죠. 꺼내와서 아이가 스스로 숨쉬고 있는지 그리고 확인하고 만약에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지 않는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119에 연락해서 전문가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3분이 넘어가면 일단 뇌손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뇌손상 없이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으려면 부모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119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신고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세요. 119가 오는 것보다 호흡을 되돌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19에 연락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숨을 쉴 때까지 계속 호흡과 심장 압박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아이가 물을 토할 수 있어요. 아이가 물을 토하지 않는지 잘 이렇게 보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아이의 고개는 약간 옆으로 돌려서 토한 물이 다시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면 그때 119에 연락을 해서 응급구조를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 빠져서 호흡이 없었던 아이들은 호흡이 돌아오고 멀쩡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완전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폐로 물이 넘어가지고 이제 흡입성 폐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건강검진을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숨을 멈췄거나 물을 들이마셨거나 의식을 잃었었다면 적어도 24시간 동안 입원을 해서 의학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익사에서 회복이 되는 경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무산소 상태로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산소 상태로 노출될수록 뇌가 그만큼 뇌손상이 심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물속에 잠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금방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런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이 찬 물속에 들어있던 아이들라도 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이 저체온 상태에서 저산소증이 들어가면 이 장기 손상되는 율이 좀 떨어집니다.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물속에 들어가 있던 아이들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호흡이 돌아온 상태에서는 그렇게 후유증이 많이 남지 않고 잘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를 비롯해서 5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더 나이 든 어린이는 절대로 아이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애는 3살짜리인데 그래도 혼자서 꽃잘 수영을 해요. 그래서 혼자 둬도 돼요.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옆에서 잘 지켜보시고 다른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또는 중학교 다니는 나이 많은 형제한테 동생을 맡겨놓고 부모가 딴 일을 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대원칙이 있어요. 이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렇게 수영장에 있거나 물속에 있을 때는 아이의 팔이 닿는 거리 내에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있을 때는 아이가 뭘 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먼 산 바라보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완전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산만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여름에 수영장에 가면 어린아이를 튜브를 태우거나 아니면 팔에 튜브를 끼우고 혼자 놀게 두고 그 부모는 딴 데서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수영장 바깥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는
경우들을 왕왕 봐요. 근데 굉장히 그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옆에서 이렇게 아이를 지켜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더 어릴수록, 더 나이가 어릴수록, 아니면 그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라면 더 그렇죠. 또는 이제 뭐 경기 발작이 있는 아이라면, 뇌전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이제 발작 장애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익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뭐 건강해서 괜찮아, 우리 아이는 뭐 운동신경이 좋아서, 우리 아이는 수영을 잘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영을 잘하는 아이들도 얕은 물에서 익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대처가 어른만큼 이렇게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어른들의 관점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익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치원 같은 데서 생존 수영이란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이를 수영을 가르쳐서 어떤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존 수영 좋은데, 수영을 잘하는 아이라도 이 물놀이를 할 때는 부모가 옆에서 반드시 지켜보고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